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채택했느냐 하면은요, 우선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고, 조금 본 방송에서, 여기, 영혼의 실상, 식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연관해서, 제사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 그런 질문이 올라있기 때문에, 제사는 무엇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질문 시간에 답을 할까 그럽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사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전례적으로 내려왔던 유교의 풍습과 민속, 거기에 불교가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사찰에서 제사 의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럼 유교에서 공자가 한 말을 여기 한번 인용을 해 보면서 이 얘기를 이어갈까 그럽니다. 공자가 하신 말씀에서 우임금은 내가 비난할 데가 없다. 거친 음식을 드시면서도 조상님께는 효성을 다했고 허름한 의복을 입으시면서도 제사 예복은 아름답게 꾸몄고 궁궐은 낮게 지었으나 치수사업에 진력했으니, 치수사업은 그다음 농번기 사회이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없으면은 농사를 못 지니까 그런 치수사업에 진력을 했으니 우임금은 내가 비난할 데가 없다. 효성도 지국하고 백성을 위해서 그만큼 헌신적인 일을 했으니까 존경할 만하다. 그 얘기가 공자가 한 말씀이고, 거기에 조상님께 제사에 드리는 데에 대한 그 유독한 효성이 많이 있었으니까 존경할 만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정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부모상에 장례를 정중히 하고 조상을 추모하는 제사에 정성을 다하게 하면은 사람의 덕이 두터워진다. 덕이 많아진다. 그에는 공덕을 많이 받게 된다. 좋은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정작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제례 또는 장례, 그걸 정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모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것들이 어떤 말씀들이냐면은, 제사는 무엇인가? 돌아가신 조상님께 효성을 다하는 것, 존재의 시온을 추모하는 것, 돌아가신 조상님께 효성을 다한다 하면 선조 제사를 풍성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쪽에서 옛날에 이제 그 너무나 제사에 그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례 음식을 뭐 제상 차리다 집안이 뭐 망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분세 넘게 그러는 거는 조상님도 바라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뭐 물 한 그릇 떠놓고 밥 한 그릇 떠놓고 제사 지낸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형편에 맞게 잘 해라.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공자가 또 무슨 말을 했냐면, 공자는 말하기를 돌아가신 조상 귀신 아니, 그래서 귀신 그냥 통틀어서 넓게 하면 귀신이죠. 돌아가신 조상은 공경하되 멀리 하라고 했다. 아, 이거 중요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공경하되 멀리 하라. 그냥 맨날 저 조상을 끌어들이고 조상을 모시고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 전에 이제 제가 인천 지역에 그 불교 교양대학을 내놓고 한 10년 동안 이제 불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번 나오셨던 분이 대학에서 정년 퇴직하고 나오신 분인데, 제게 점심 공양을 대접하겠다 그래서 이제 몇 분들 같이 시간을 갔는데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해. 근데 그분이 그 얼굴에 이 혈기가 없이 노랗다고 그럴까요? 노랗고 하얀 그런 기색이 핏기 없는 그런 모습이 쭉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어떻게 지내시냐고, 기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물어봤더니 그 노 교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돌아가신 어머님을 제 침실에 이렇게 사진하고 모셔놓고 상 위에 어머님 사진을 모셔놓고 거기다 이제 향도 피고
경전을 매일 읽어드린다 그래. 돌아가신 게 얼마 됐습니까? 했더니 한 15년 됐을 겁니다. 그러더라고. 10여 년이 넘도록 그렇게 매일 자기 전에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니께 아미타경도 읽어드리고 건강경도 읽어드리고 그렇게 계속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하시는 겁니다. 여기 아까 공자가 하신 말씀도 나오시지 않습니까? 예? 정중히 부모상 장례라든지 조상을 정중히 모시되 또 너무 거기 매달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또 해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계셔야 할 공간과 살아있을 사람이 있을 공간이 틀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밥숟가락 잡수고 지체 높은 그 사람들은 사당을 모셔놓고 조상님들은 사당에 모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해는 이제 침실 안에 안방 거실 안에 돌아가신 분 사진이라든지 그 유물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모셔놓고 매일 생각하고 그런 거는 좋지 않다. 왜? 그러니까 절에서 천도제 하는 이유는 그저 가세요. 극락세계로 가시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그걸 목적으로 해서 천도제를 하는 건데 그럼 가시 못하게 붙들어 놓는 것과 똑같은 효과다.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가시게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공적하는 말도 효성을 다하는 것도 좋지만은 귀신을 멀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그 말이 옛날 성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노교수한테 그러지 말고 가까운 절에 가서 사진이고 가지고 있던 그거를 전부 태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홀가분하게 침실에 그 어머니 돌아가신 10년 넘는 어머니 사진을 모셔놓고 기도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극락왕생하시라고 기도해드리고 그런 게 바람직하지 매일 밖에 나갔다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매일 집에 붙들어 놓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 다음부터는 다음에 만났는데 스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이제 제사 의식에 대한 거예요. 멀리 하지 않으면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며 공경하는 까닭은 거기에 인간의 도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중요한 말 아니에요. 조상들을 멀리 하지 않으면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무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부르고 거기에 얽매 사는 것도 안 좋다. 그 다음에 공경하는 까닭은 거기에 인간의 도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적인 가치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귀신에 대해서 일정한 거를 두면서 공경을 표하는 것이 곧 제사다. 제사가 무엇인가 이제 그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선시대 유교적 죽음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생사 또는 귀신, 제사 개념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의 한예원 교수가 이런 말을 해놨어요. 죽음 연구는 삶에 대한 연구라는 전제하에 우리 모두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억울하고 불쌍한 죽음도 있고 천수를 다하지 못한 죽음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 그 죽음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죽은 자를 위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지금 조선대학교에 계시던 한혜원 교수가 한 말인데 그 논문의 일부를 이제 뽑아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는데 우선 이제 위에 삼촌이라든지 고모라든지 작은 할아버지라든지 큰 할아버지라든지 나의 직계가 아닌 그런 분들에 대한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그 절에서 이제 천도제도 하고 또 백중 때 그렇게 이제 항상 또 추석 때 설날에 합동체례도 모시고 있지만은 이 중요한 것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이제 어렸을 때 돌아간 고모라든지 삼촌이라든지 동생이라든지 형님이라든지 누님이라든지 이런 분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이쪽에 지금 우이패 지방이죠. 지방을 쭉 모셔놓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적동물을 띄우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는 저밖에 없습니다. 제적동물 옛날에 호적동물 띄우라 그래가지고
일찍 돌아가신 그 형제 자매 또는 삼촌이나 고모라든지 제사 못 받는 분들도 함께 여기다 모셔놓고 있어요. 그러고 또 옛날 낙태 유산을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의 낙태 유산 태아 영가들도 함께 모셔 있는 그런 얘기가 지금 저 조선대학교 한혜영 교수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불쌍한 죽음도 있었고 천수를 다하지 못한 그런 죽음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의 어떻게 위로를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곁들여서 여기 지금 실정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손된 도리여서 조상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상의 업적을 찬양하면서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제사의식을 통해서 효도를 실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 효도를 하는데 살아있는 부모님께는 오죽하랴. 그것도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사란 무엇이냐, 그 학문에서 생각할 바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님의 제사를 지내드리면서 살아계신 어머님 아버님께 효도를 실천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은 표리부동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살아있을 때도 돌아가실 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실 때 조상님께 잘하는 것도 그만큼 좋은 일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도 있다. 그거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자료를 쭉 뽑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등장하느냐면은, 그 아까 이제 조선대학교에 계신 한현희 교수 얘기 중에서 여기 아주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687 해봤어요.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조상과 우리 자손들은 같은 한 가지 기운이 있자, 동기, 같은 기운이 이렇게 흐른다. 그러니까 또 에너지로 표시해도 좋겠죠. 같은 얘기, 같은 능력, 같은 생각, 이런 게 쭉 전해진다. 그냥 조상을 닮을 수밖에 없겠죠. DNA도 이어받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교육도 받았을 테고, 그러니까, 조상, 이제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또 사셨으니까, 그 영향이 아버님께 미쳤고, 그 아버님, 어머니에 미친 영향이 나한테도 미치니까, 이걸 이제 동기라고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 이제 형제간을 뭐라 그래? 동기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같은 기운이 흐른다. 그 같은 기운이 흐르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또 설명하느냐 하면, 아유, 재미있는 표현이 또 나와요. 여러분은 자석 알죠? 자석. 진암철이라고도 그러죠? 그건 자석에 뭐 일자 자석이든지 말굽 자석이든지 거기다 저는 이제 바늘 같은 걸 쭉 붙여놓지 않습니까? 바늘을 며칠 동안 붙여놓으면은, 그걸 이제 자석하고 멀리 띄워놔도 그 바늘이 동서남북을 옛날에 초등학교 할 때 시험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늘에 동서남북을 또 가리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석에 오래 붙여있던 바늘 세 붙이를 띄어서 그 멀리 자석과 떨어져 있어도 그 바늘에 자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똑같이 조상님들의 영향이 미쳐 내린다. 그걸로 표현을 해놨더라고.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문제고, 그러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럼 제사의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효의 실천이 중요한데, 조상님께 우리가 지금 동기에 자석을 비유해서 이렇게 같은 기가 흐른다는 것을 아셨으면, 그럼 우리들의 이 생활 습관이라든지 하는 행동들이 자손에 이어질 거 아니냐?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그거를 이어져 내려가게 자손들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바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제사를 의식을 모시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조상들께 제사를 모시며 효구를 실천하면서,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모범된 행동을 해서 자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 제사를 지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으로 될 건가? 그건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행동에 따라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을 모시면서 우리들의 현재 행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기원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제사상에 올리는 제물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보면은 제사의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이제 대추를 올리죠. 조율이시 그러죠. 대추를 올리면. 대추는 꽃이 피면은 대개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 자손이 창성하고, 그리고 꽃 피면 다 열매가 맺듯이 또 대글대글하게 아주, 제대로 된 그런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다. 그냥 가문의 번성, 그것도 얘기하고 자손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대추를 올리면서 우리들이 바라는 염원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냥 밤을 또 올리잖아요. 밤을 올리는 이유는 왜 올리느냐? 그냥 밤을 심으면은 그 새싹이나 밤이 열릴 때까지 밤의 형태가 땅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기운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제 과학적으로 하면 DNA도 전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고 생활 습관도 전해진다는 얘기도 되고, 그러니까 그 조상인과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니다. 하나로 이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해라. 그래서 밤을 이제 올리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은 대개 세톨 아니에요, 세톨. 그러니까 삼정승을 뜻한다. 자손이 저희들이 조상의 언덕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하듯이 높은 벼슬에 있어서 명예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밤을 올리면서 그 뜻을 거기에 내포시키고 있다. 이제 그런 뜻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을 또 올리잖아, 감. 감을 올리냐, 감은 시가 6개. 옛날 이조 예공 형방 그래서 이제 그 판솔에게는 지금 장관이죠. 그러니까 자손들이 장관 벼슬처럼 이렇게 이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가문에서 났으면 좋겠다. 그거를 뜻하며 감을 올리는데, 감을 그대로 심으면은 그냥 고엽나무가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람은 접목을 시켜야 그게 감이 열려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것도 뭐냐면은 사람을 태어나면서 접목한다는 얘기는 훌륭한 사람들로 배우고 익혀서 그 하나의 훌륭한 인재가 된다. 그 뜻도 된다는 거고, 박씨 집안에서 이제 사돈을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접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가문을 이끌어 나간다. 그게 지금 제사의 제물을 올리는 의미에서 제사의 의미를 지금 더듬어 보고 있는 거예요. 감도 그만큼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육도 받아야 되고, 우리 감은 이에 다른 사람의 스승을 삼아서 좋은 이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조율, 일시, 대추, 밤, 감, 배에서 올려놓는 것이 우리들이 목적하는 소구하는 바를 제물로 올려놓고 그게 이제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뜻도 같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 제사의 의미가 거기에 좀 포함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조상님이 영가가 돼가지고 영혼이 돼가지고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과정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지 않고 뭐 느낄 수 없으니까 경전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불보살님 자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 감사합니다.